예, 장기표입니다.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제 이 별세를 했습니다. 근 6년 동안 말하자면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회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 정말 신화 같은 공적,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통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. 창업도 어렵죠. 사실 수성은 굉장히 심적인 부담까지 지게 됨으로써 어렵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건희 회장이 들어서서 반도체 산업, 또 휴대, 전화기, 스마트폰 이걸 개발했지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주 젊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아마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때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도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반도체 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 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. 우리가 사실 1,000억대 조옥하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때지만 그러나 하여튼 2천억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. 지나고 보니까 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삼성이 있습니다. 낸드 플래시 이 반도체는 삼성이 아주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덕분으로 또 이 삼성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1, 2위를 계속 다투어왔습니다. 하여튼 이런 공적에 대해서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그 공적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당연히 국민적인 애도가 또 현재도 지금 있으면 물론입니다. 그런데 흔히들 그래서 또 좀 비판적인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공도 있었지만 과도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. 과도 있었죠. 그러나 오늘 저는 그 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나 그리고 참 이거 하나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이 스마트폰 얼마나 모든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 과학자들, 기술자들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만들고 싶겠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품 중에 제일 만들고 싶은 상품이 이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돈이 많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제품이고 특히 스마트폰은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 시대입니다. 오죽하면 말하자면 폰 시대가 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전 세계 기업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어 했겠습니까? 그런데
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. 우리 민족이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삼성의 이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한국 경제에,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양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리 칭송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대단한 민족적 자랑이다. 이런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처럼 이 민족의 또 국민 경제 보탬을 큰 공적을 남겼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런 건 아니죠.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.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, 이 기업인들이요, 이런 이 대기업이 뭐한데 저 정치권에 돈 갖다 주고 그럽니까?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. 정치 권력자들이 만약 돈 안 갖다 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니까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돈 갖다 줍니까? 그래서 이 기업인들 탈세라든지 다른 또 이 경제적인 범죄가 있지만,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한 뇌물, 정치자금 제공, 이런 건 다 그 원천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,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이때부터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돈을 갖다 줘야 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. 다 그렇게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못했다면 그 뒤에 대통령이라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. 근데 지금요,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 삼성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부회장입니까?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습니다. 이래가 이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? 이게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. 정말 아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주위에 정말 좋은 컨설턴트로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데,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국민은요,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저렇게나 몇 년 동안 끌면 됩니까? 대한민국 검찰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? 법원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?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이 재벌을 계속 괴롭히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? 어쨌든 판검사 이전에 이 문재인 정권한테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. 이게 신속하게 끝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요,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나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,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기업을 폐업만 할 수 있다면, 폐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노동자들이 일자리 없어졌다고 데모하죠.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도 받죠. 폐업이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폐업을 할 수 있다면 폐업하고 싶다 이거예요. 그런 기업인들이요, 굉장히 많습니다. 또 거기다가 어지간하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, 저는 중국에 많이 가는데 한 동남아로, 심지어는 미국으로, 심지어는 남미로, 즉 대한민국을
탈출하고 싶은, 또 실제로 많이 탈출하고 있고 또 탈출하고 싶은 기업인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? 기업 활동이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취직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서 국가 방위도 하고 뭐 다리도 놓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기업인들을 이렇게는 못 살게 굴어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? 이건희 그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, 그렇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분의 공적을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도 또 내놓았더만요. 제발 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적인 어떤 감사를, 축하를 받아가면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오늘까지가 최후 통첩일이라나요? 만약 오늘까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2사람을 추천하라,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 추천목 2명을 빼고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. 그럼 국회가 추천하면 여당이 다 추천하는 거죠.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2명을 아마 추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. 뭐 조건이 좀 있습니다. 공수처법의 독서 조항을 뭐 개정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이 추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스스로 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해 놨는데 추천하면 됩니까 이게? 그 다음에 추천해서 독소조항 개정이 되느냐? 절대로 안 되죠. 그 다음에 또 2사람이 버티면 되는데, 여당에서 이미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야당목 추천위원 2사람이 계속 그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하지 안 하면은 법도 개정하겠다 이겁니다. 즉 추천해놔도 또 법을 또 개정하겠다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데 이게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도 있지만 타협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공수처법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.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거 전부 다요, 이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시내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걸 또 두고 또 뭐 야당 추천위원 중에는 추미애 장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하면 안 되냐? 그런 건 다 말장난입니다. 그런 말로 독소조항 개정이다 이런 말로 이 추천위원 2사람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권하고 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. 그것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여야적 정치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그랬더만요. 이 정권하고 협의한다고 됩니까? 저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투쟁할 때는 제대로 투쟁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오히려 여야적 좀 협의도 되고 그러지, 자꾸만 야당에서 이렇게 말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구걸하는 겁니다. 구걸할 일이 아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오늘 다시 또 대정부 질문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던데, 참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? 국회라는 데가 이런 말씨름하는 데입니까? 윤석열 총장의 말이 좀
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해야 돼.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또 뭐 상관이니 뭐니 해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정치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이래가지고는 참 큰일이다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더불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이 자꾸만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하는 사람이 오늘 또 지금 9명인가 또 늘어났더만요. 늘어났는데 이 접종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낮아서 접종을 중단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, 그러면서 작년에는 일주 동안에 1531명이 사망했다. 금년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넘은데도 한 50명 정도밖에 사망하지 않았다.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작년에 이렇게나 사망해도 그대로 계속 백신 접종을 했다는 말인데 그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? 그것도 접종을 할 정도 되면 아주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접종합니까?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사 맞을 힘이라도 있으니까 접종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일주일, 우리나라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2,800명, 3,000명 된다는데 일주일 사이에 1,531명이 죽었다. 엄청난 수 아닙니까 이게? 이렇게 죽었는데 작년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.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당히 국민적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.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전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청장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후한무치정, 내로남불, 후한무치 이런 정도를 넘어서 적반하장입니다. 자기들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되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그 책임을 오히려 다른 데다가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진짜 몰염치한 그런 짓을 합니다. 그걸 달리 하면 책임을 안 집니다. 책임을. 지금 집값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 값이 52%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? 또 23번이나 계속 집값은 완전하게 잡는다 하면서 23번이나 정책을 내놓는데도 계속 지금 전세 대란 하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질병관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권의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 점입니다.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? 법치주의입니다. 법치주의.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정치를 해야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? 책임 정치입니다.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. 잘못한 것이 있으면.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 좀 합니다만 저도 한 10년 내지 20년 전, 3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어떤 이 정권에 실정이 노정되었을 때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
이 실정에 대해서 또는 뭐 부정사건 이런 데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책임,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난다.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법적인 책임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, 정치적인 책임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요즘은요, 법적인 책임, 도의적인 책임,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몇 년 전부터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? 그런 말 안 나옵니다, 이제. 왜? 전혀 그냥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.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거꾸로 갑니다. 적반하장입니다.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뭐 잘못을 많이 범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왕 전에는 내가 기본이 안 되는 거야.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. 여기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걸 거꾸로 국민한테, 상대당, 야당한테, 언론한테, 남한테 전가시킵니다. 정말 말로는 안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,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요즘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, 특히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 정권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?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. 너희는 짓거리라 이거야. 우리는 간다 이겁니다.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?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. 대중투쟁을 해야 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 대중투쟁을 준비할 겁니다.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또 제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